네,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광고가 요즘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광고 비용도 게임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 지금 소비 트렌드가 즉각적이고 흥미 위주의 게임 시장이 더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돈의 흐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별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 와, 10년 전에는 전자상거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전자상거래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렴한 가격, 편리성, 다양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30% 싸게 산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70%의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할인점은 소매점이 가져가던 35% 이상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미만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전략 상품을 통해 소비자는 기꺼이 충동구매, 과다구매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인점 쇼핑몰에 거대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마트에서 11월 1일까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가신 분. 솔직히 저도 그 문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에잇 그냥 집으로 가자 하고 집에 갔습니다. 네. 혹시나 거기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네, 대형 할인마트의 마케팅에 걸려든 것입니다. 유통 단계의 축소로 소비자는 단순 가격 할인 혜택이라는 것을 통해 충동구매, 과다구매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있고 거대 자본가는 분산된 유통 마진을 통합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된 유통 마진을 통합해서 가져간다. 누가? 거대 자본가가. 거대 자본가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수익 없이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모든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유통 발전의 최종 단계는 그럼 무엇이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그래서 소비자들이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네, 대형 할인마트가 그런 꿍꿍이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서 소비를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곳에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곳에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득이란 것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제품의 기능적인 것 외에 프라이드, 심리적인 만족감, AS와 소속감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이득과 더불어 이제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포함됩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그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소비자를 모이게 할 것이냐가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할인 혜택, 배달, 쇼핑의 편리성, 소비자 보증제도 등의 기존 할인점이나 쇼핑몰이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 할인점이나 쇼핑몰에서는 주인이 가져가던 이윤을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물류 시스템, 택배의 발달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통신의 발달, 의사 전달 시스템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금융 결제 서비스, 텔레뱅킹이나 신용카드. 지금은 무슨 페이. 네, 애터미 페이도 있습니다.
등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를 모으는 역할은 중간 유통 담당자들이 수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일반 소비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 네,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밖에 대안이 없냐?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시스템을 직접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드시면 됩니다. 애터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아니면 시스템을 사세요. 애터미를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고 네,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네, 그 증거의 이야기를 네, 여기에 그대로 써놨어요. 자,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자,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조건에서 네,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방 세제만 써. 나는 고등어가 맛있어. 나는 애터미 화장품이 좋아.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1,000만 원치 팔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생필품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둘째는 수익의 안정성과 지속성, 수익성, 합리성, 도덕성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수익의 안정성, 지속성, 수익성, 합리성, 도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바로 무엇일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돈, 기술, 인적 인프라, 노력, 열정, 이 모든 것은 당신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또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퇴근 후 또는 하루에 2-3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시간을 하루 종일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3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왜 이것을 통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80대 20 법칙. 내가 올리는 생산성의 80%는 투자한 시간의 20%에서 나온다. 모든 부의 80%는 20%가 가진다. 매출의 80%는 20%의 단골이 만든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위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맹목적인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과 근무를 하는 열심히가 아니라 핵심적인 소수를 찾아내는 안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덱스터 예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업이다. 단,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도망가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당신은 습관처럼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조건. 승자의 조건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거꾸로 보여지는 건가요? 잠깐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보이죠? 우와, 네, 몰랐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차피 듣고만 계셨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승자의 조건. 그럼 분명히 승자가 있겠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고, 여러분들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자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남들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더라도 남들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격차를 더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별을 없애고자, 별은 고민과 문제입니다. 별을 없애고자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가 뜨면 별은 집니다. 해가 뜨면 별은 집니다.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야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집중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해야 베풀 수 있으며 그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열정과 성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입니다. 네, 진정한 차별성은 무형의 재산에서 나옵니다. 흉내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유형의 재산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누구나 따라합니다. 약간의 경쟁력도 요즘같이 정보가 오픈된 세상에서는 아무런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PC방이 그랬습니다. 치킨 체인점, 도서 대여점도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사 체인점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자본금 3억 원 내외의 사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자본금 수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엄청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유형, 무형의 재산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이미지, 삼성 기업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애터미 기업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애터미 기업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네. 친절이나 서비스. 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친절이나 서비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무형의 재산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판매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배달 네트워크 등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모방하기 힘든 부분이 한번 구축되어지면 절대 남들이 모방하고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 충성도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미래 유통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텀이에요. 네트워크가 재산이고 힘이다. 네.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부의 개념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재산권 및 네트워크라는 무형의 형태를 꼽았습니다. 네트워크가 재산과 파워가 되는 사례는 요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명의 회원 네트워크를 가진 포털 사이트 다음의 주가 총액은 약 1조 원 이상. 이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네이버로 알려진 NHN 시가총액은 10조 원. 야후는 34조 원. 구글 136조 원. 네. 2007년 기준이래요. 2007년 기준. 300가구가 사는 아파트 상당의 평당 가격은 약 1000만 원.
경실련 등 NGO, 비영리단체의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의 파워는 와, 어떨까요? 국회의원은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지지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 대통령은 약 1,000,000명 이상의 지지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다. 동참 모임을 주선해서 1,000만 회원을 확보해서 주가를 올린 매각을 해버렸죠. 누구예요? 아이러브스쿨. 기억나시나요? 아이러브스쿨. 네. 자, 이제 개미와 거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네트워크의 파워를 한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 이 한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의라는 한자는 벌레충, 의로울 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벌레. 의로운 벌레는 개미입니다. 개미를 뜻하는 한자. 개미가 왜 의로운 벌레일까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근면과 성실입니다. 개미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삶을 유추해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먹고 사는 의로운 삶을 사셨으니까요. 마치 개미가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하고 비축한 식량으로 겨울을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개미가 비축하는 식량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굉장히 의로운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소득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의롭게 사라집니다. 의로운 소득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의롭게 사라집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정지한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은 56.8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이 평균 연령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물가에 많은 두레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큰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것이냐 작은 두레박으로 기를 것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 물을 깃는 행위는 멈추면 큰 두레박이든 작은 두레박이든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56.8세 이후로는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내친 김에 한자 공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벌레충과 알지자, 지혜로운 벌레, 거미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왜 선현들은 거미를 지혜로운 벌레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개미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미가 하는 일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고 거미가 하는 일은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이 두 벌레가 하는 일의 결과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1년 후 개미는 여전히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거미에게는 먹이가 와서 거미줄에 걸립니다. 2년 후 개미는 여전히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거미에게는 먹이가 날아와서 거미줄에 걸립니다. 먼 훗날 더 이상 먹이를 찾아다닐 기력이 없을 때도 거미에게는 여전히 먹이가 와서 걸려버립니다. 이때 개미가 취하는 먹이가 근로소득이라면 거미가 취하는 소득은 인세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과거에 아무리 큰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현재 진행형의 소득이라면 인세소득은 현재 무슨 일을 하건 과거에 이루어 놓은 성과에 의해 발생되는 과거 완료형의 소득인 것입니다. 자, 당신은 개미의 삶과 거미의 삶 중 지금 어떤 삶으로 닮아 있습니까? 네.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갖춰야 할 특징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갖춰야 할, 우리가 애터미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 수당에 대한 그 의미는 도덕적인가?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받는 그 후원 수당이 도덕적입니까?
그리고 지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네,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도덕성, 합리성, 지속성, 수익성을 가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간의 다소 상반적인 의미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는 수익의 특성은 어떤가를 알아보면 이 비즈니스가 가지는 장점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도덕성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 받을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합리성입니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하고에 의한 수익 분배가 아닌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에 의해서 수익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셋째는 여행을 가거나 각종 사고나 질병 시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이 사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필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며 지속적인 회원 수의 증가와 제품 수의 증가, 그리고 독립적인 자영업이므로 자발적인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적게는 용돈에서부터 크게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까지 된다는 점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형태, 수입의 특성을 느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과 자영업, 네트워크 마케팅, 이 세 부류를 구분했을 때 도덕적인 것은 직장 생활과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합리적인 거는 자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만, 그다음에 수익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자영업은 세모.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회사가 있고 구축 및 유지 시스템이 있고 코치 스폰서가 있다면 소비자 모임이 형성되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자, 애터미 처음 접하신 분들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제품 생산 및 선정, 배달, 고객관리, 수익관리, AS 등에 있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이력이나 마인드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방법이 검증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못지않게 유지해가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실제 일련의 시스템이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지금 몇 명? 네. 7명? 6명? 네, 이번 달 11월에 임페리얼 마스터의 정말 멋진 승급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 일련의 시스템으로 사례를 통해서 검증되었는가? 셋째, 진행 과정에서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성이, 그리고 그 팀의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어느 것 하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중에서 회사가 튼튼하니까 나는 사업할래가 아니라 회사도 중요하고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예, 우리 팀워크의 분위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사업을 선택해도 안 되고요. 만약 어느 것 하나만 보고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부터 고쳐가지 뭐 하고 생각한다면 결국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비되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에 이런저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갈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행기 표를 사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주변 환경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완비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비행기의 안전성, 가격, 쾌적함을 이제 검토하고 조사해 봐야 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피라미드의 차이점 한번 알아볼게요. 불법 피라미드 업체라 할지라도 사업의 형태나 진행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 협회, 예, 지금은 회원 직접 판매 협회나 한국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설령 등록 업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앞에서 언급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직자들의 조직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불법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플랜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결심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익과 혜택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투자를 강요하여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더욱 검증된 회사에서 운용하는지와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피라미드의 이 구분이 있어요. 자, 회사의 형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 및 유통회사입니다. 제조 및 유통회사. 불법 피라미드는 그냥 유통만 한대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유통만 해요. 제조는요, 영구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콜마 B&H 주력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외에 검증된 업체들의 물건들을 우리가 유통을 합니다.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재 및 다양한 제품군. 네, 중저가. 우수한 품질을 중저가로 산다는 거예요. 우수한 품질을 아주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불법 피라미드는 내구성 제품 위주의 단일 제품 또는 단일 아이템입니다. 뭐 단 하나만, 네, 뭐 염소, 뭐 태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법 피라미드에 가깝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입비가 없고요. 상품 구매를, 네, 그냥 구매 습관을 변경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법 피라미드는 강매를 유도하고요. 일정량의 물품을 구입을 해야지 사업권이나 어떤 혜택을 부여받는다. 와, 이러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장 구조는 하위 라인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하위 라인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불법 피라미드는 하위 라인 확보 의무가 생기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만 읽어볼게요. 수입원은 상품 소비 등 매출에 의해서만 수익이 발생되고 환불제도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재고 부담은 거의 없고요. 사업장은 철저한 무점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업 성격은 장기 플랜으로 간다. 위험 부담, 조직이 확장되거나 정체되어도 피해자가 없다는 것. 수당 체계가 일정하다는 것. 애터미는 2009년 이래로 한 번도 마케팅 플랜이 변한 적이 없어요. 자, 궁금증을 해결합시다. 우리를 쫓아다니는 의문. 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서, 내 성격에 안 맞아서, 또는 창피해서 주변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들어도 보았고 다 안다.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신다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네,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자, 1번.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나는 무조건 된다고 믿어도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것이 무엇인들 되겠습니까? 해내겠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까? 라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다음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지 않을까? 성공하거나 또는 상위 5%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것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반적인 수단들에 비해서 이 사업에 어떤 점이 힘이 드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방 세제가 없으면 마트 가서 사온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공짜는 없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똑같은 대가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도 겨울에는 춥고 밥 굶으면서 시작을 했고, 네, 그것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의 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도 다릅니다. 긴급하고 분주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그리고 다시 가버리면 오지 않는 바쁜 것에도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창피해서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금의 결과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란 지금의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내 성격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이 살자.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